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줄기를 따라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김영수는 식탁 모서리에 앉아 커피잔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다른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은행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금 잔액, 적금 만기일, 카드 사용 내역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거실 창가에서 이정희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뿌리개를 기울였습니다. 물줄기가 흙을 적시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화분의 초록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잎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15평 아파트였습니다. 결혼 35년 차 부부가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아들의 졸업 사진과 가족여행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 위에 손뜨개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지출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식비, 관리비,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했습니다. 돈이 나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영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정희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기, 우리 앞으로 생활비 관리를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정희가 창가에서 걸어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바닥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영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르게요? 어떻게요? 각자 쓸 돈은 각자 관리하는 거죠. 공동으로 쓸 것만 함께 내고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노후에는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고요. 영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준비해온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명확하게 관리하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문제 없고요.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영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정리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찬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젖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시간이 그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각자 관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통장은 하나였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정희가 관리했습니다. 식비, 교육비, 저축을 나눴습니다. 남편은 용돈만 받아갔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던 해였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미용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 적금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고마워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봤습니다. 영수는 퇴직 후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도 파트타임 일을 그만뒀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뭐 먹을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들렸습니다. 김치찌개 어때요? 냉장고에 김치 있잖아요. 네, 그럴게요.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도마 위에 김치를 올렸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내리칠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정희는 리듬에 맞춰 김치를 썰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각자 관리한다는 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걸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운함이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불편한 감정은 속으로 삼켰습니다.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넣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밑을 핥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습니다. 영수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맛있겠네요. 곧 되니까 기다려요. 정희는 국자로 찌개를 저었습니다. 영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 작아 보이는 어깨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심을 차렸습니다. 밥과 반찬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밥을 먹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정희는 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김치가 잘 익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정희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밥그릇에 고정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정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영수는 거실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가계부 양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항목, 금액, 메모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3개월 카드 내역을 불러왔습니다. 하나씩 분류했습니다. 식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숫자들이 세례 채워졌습니다. 그는 집중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왔습니다. 영수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왔습니다. 배우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리모컨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아파트 건너편에서 누군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옷들이 펄럭였습니다. 각자 관리하면 뭐가 달라질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돈을 나눈다는 건 마음도 나눈다는 의미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하나였던 것이 둘로 쪼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영수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편해 보이네.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여 눈물을 말렸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거실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계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2025 가계부라고 입력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저장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돈의 흐름이 투명해질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서로 책임질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영수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봤습니다. 노년 부부의 경제 갈등이었습니다. 돈 문제로 싸우다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찝찝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좋아요라고 말할 때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웃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괜찮겠지. 시간 지나면 적응할 거야. 영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일어서서 몸을 폈습니다. 허리를 돌렸습니다. 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 가계부 만들었어요. 내일부터 기록하면 될 것 같아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카드도 분리하는 게 좋겠어요. 각자 쓰는 거 따로 관리하게요. 네. 정희의 대답은 계속 짧았습니다. 영수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희가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영수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경제 뉴스를 읽었습니다. 물가 상승률, 금리 동결, 주택시장 전망이었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끝내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세안제를 짜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로 헹궜습니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정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기대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영수가 하품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피곤하네요. 그래요. 먼저 자요. 영수는 일어섰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희미한 빛이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시작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변화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화분이 있는 창가로 갔습니다. 손으로 잎사귀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먹고 누군가는 텔레비전을 보고 누군가는 잠을 청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희도 이제 각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지만 혼자인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는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점점 커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큰 틈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제 만든 가계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빈 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영수증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우유, 약국에서 산 소화제, 주유소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셀에 입력했습니다. 클릭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프라이팬에 깼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흰자가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뒤집개로 노른자를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아침 됐어요. 네. 지금 갈게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항목을 입력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은행 가기, 카드 분리 신청하기, 자동이체 정리하기였습니다. 정희는 반찬 생각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무엇이 남았는지 떠올렸습니다. 장을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무엇을 살지 목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수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재킷을 입고 지갑과 스마트폰을 챙겼습니다. 은행 좀 다녀올게요. 카드 일 처리하려고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정희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영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소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지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의 게시물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손자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한 친구가 도자기 공방 수업 사진을 올렸습니다. 컵을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해보고 싶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관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없었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색했습니다. 도자기 공방 수업 서울 외곽.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공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수강료는 한 달에 12만 원이었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12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걸 왜 배워요? 돈 아까워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내 돈으로 하면 되지.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각자 관리하기로 했으니까요. 자신이 쓸 돈은 자신이 정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공방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수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점심 먹었어요? 아니요. 집에서 먹을게요. 정희는 국수를 삶았습니다. 간단한 점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수를 후루룩 먹었습니다. 카드는 어떻게 했어요? 분리 신청했어요. 새 카드는 일주일 후에 온대요. 그렇군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매일 가계부를 썼습니다. 커피 한 잔, 신문 구독료, 버스비까지 기록했습니다. 숫자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정희는 화요일 아침 공방에 갔습니다. 작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전혀 해본 적 없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흙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스며들었습니다. 물레가 돌아갔습니다. 흙이 모양을 만들어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2시간이 순식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와요? 친구 만나고 왔어요.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방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주 화요일 공방에 갔습니다. 조금씩 실력이 늘었습니다. 작은 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손재주가 있으세요. 정희는 기뻤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작은 꽃병을 샀습니다. 공방 근처 소품 가게에 서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예쁜 꽃병이었습니다. 가격은 25,000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선반에 꽃병을 놓았습니다. 조화를 꽂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영수가 저녁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새로 산 거예요? 네. 예뻐서 샀어요. 얼마 했어요? 25,000원이요. 영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모아졌습니다. 왜 이런 걸 사요? 꽃병은 있잖아요. 그냥 이게 예뻐서요.
지금 우리가 돈을 아껴야 할 때인데요. 이런 것에 돈 쓰면 어떡해요? 정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각자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내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도 허투루 쓰면 안 되죠. 나중에 큰돈 들어갈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당신도 골프 치러 다니잖아요. 그건 괜찮고 이건 안 돼요? 골프는 운동이에요. 건강 관리라고요. 이것도 내 마음 관리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영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꽃병을 보았습니다. 아까는 예뻐 보였는데 지금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꽃병 하나 때문에 싸워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함께 결정했습니다. 서로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돈을 나눈 순간부터 마음도 나뉘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누군가도 지금 싸우고 있을까요? 누군가도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영수는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깨기 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메모만 남겼습니다. 산책 다녀옵니다. 정희는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집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대화를 줄였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어요. 나갑니다. 들어왔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영수는 가계부에 더 집착했습니다. 모든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정희의 지출도 확인하려 했습니다. 오늘 카드 얼마 썼어요? 제 카드는 제가 관리해요.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아요? 각자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됐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공방 수업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작품이 완성되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조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동생의 딸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요.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이모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금액을 물었습니다. 50만 원이요. 곧 알바비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알았어. 이모가 보내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이모. 전화를 끊고 정희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조카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가 은행 앱을 확인하다 발견했습니다. 공동 계좌에서 50만 원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수가 스마트폰을 들고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조카한테 보낸 거예요.
왜 내 허락도 없이요? 내 돈이기도 해요. 공동계좌잖아요. 큰돈은 상의하기로 했잖아요. 영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희도 지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쓴 게 문제라고요. 당신도 골프 회원권 연장할 때 말 안 했잖아요. 그건 내 돈이에요. 조카 도운 것도 내 돈이에요. 두 사람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이 번뜩였습니다. 당신은 맨날 돈만 이야기해요. 사람 사는 게 돈이 전부예요? 정희가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현실을 봐요. 나는 우리 사이가 더 중요해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마음만으로 어떻게 살아요?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당신은 너무 차가워요. 로봇 같아요. 말이 칼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찔렀습니다.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결국 영수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기쁜 일도 힘든 일도 함께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보다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도 하자는 건가?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영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친구 만났어요. 영수는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정희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답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균열이 되었습니다. 금이 간 벽처럼 두 사람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메우기에는 이미 너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영수와 정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침은 따로 먹었습니다. 저녁도 각자 시간에 맞춰 먹었습니다.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영수는 가계부를 더욱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공동 계좌 잔액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정희의 지출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돈이 계획 없이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정희는 공방 수업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다녔습니다. 추가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희는 공방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영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가요? 이번 달 지출이요. 공방 수업비가 2배로 늘었더라고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내 통장을 봤어요? 공동계좌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추가 수업이요. 영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소파에 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추가 수업 신청했어요. 왜 말도 안 하고요? 내 돈이에요. 각자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한 달에 32만 원씩이나 쓰다니요. 당신 골프는 얼마 드는데요? 그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돼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수는 통장을 식탁에 던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면 어떻게 살아요? 나중에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무책임하다고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 눈치 보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참았어요. 사고 싶은 것도 안 샀어요. 다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나도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돈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요? 언제가 내 시간이에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통제하려고 해요. 돈을 나눈다더니 결국 내 돈도 당신이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각자 관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난 그냥 우리 노후가 걱정돼서. 걱정, 맨날 걱정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희 씨,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통장을 보았습니다. 숫자들이 어지럽게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참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안방 안에서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밥을 차릴 기운이 없었습니다. 정희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9시, 10시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혼자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받았습니다. 거실 식탁에 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영수는 치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씹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치킨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에 팔을 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희야. 그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불렀습니다.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왔습니다. 치킨을 보았습니다. 치킨 시켰어요? 그래요. 혼자 먹으려고요. 나도 배고파요. 정희는 주방에서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치킨을 몇 조각 담았습니다. 영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치킨을 먹었습니다. 씹는 소리만 났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왜요? 미안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보았습니다. 영수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내가 너무 현실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당신 마음은 몰랐어요. 당신이 평생 희생한 거 알아요. 나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나는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같이 방법을 찾아요. 당신 말도 듣고, 내 말도 듣고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정희는 남편을 다시 보았습니다. 영수는 진지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차갑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노력할게요. 약속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나도 노력할게요. 당신 걱정도 이해할게요. 영수는 손을 뻗었습니다.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고마워요. 나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치킨은 식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어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빛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의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잘 자요, 정희야. 당신도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시 걷는 길이었습니다.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수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았습니다. 정희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기가 퍼졌습니다. 정희도 곧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수가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커피 마셔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 오늘 진지하게 얘기해봐요. 영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요. 나도요. 영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희를 보았습니다. 각자 관리하자고 한 건
내가 먼저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어요. 불안해요. 퇴직하고 나서요. 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언제 다 떨어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통제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당신한테는 상처였네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해요. 나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는 돈만으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내 삶도 필요했어요.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영수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타협해요. 절반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절반은 각자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큰돈 쓸 때는 서로 상의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네, 약속해요. 나도 당신 걱정 이해할게요. 무조건 내 마음만 주장하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공방 수업 계속 다녀요. 행복한 게 중요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그걸 몰랐어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골프는 줄일게요. 한 달에 2번만 치고요. 그 대신 당신이랑 산책이나 할게요. 좋아요. 같이 걸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정희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영수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협력했습니다. 맛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식사 후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원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빛났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저기 벤치에 앉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함께 살아요. 서로 존중하면서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되 중요한 건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가끔은 여행도 가요. 우리 둘이서만요. 어디 갈까요? 당신이 가고 싶은 데 가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강원도 가고 싶어요. 바다 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 달에 가요. 2박 3일로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정희는 남편의 팔을 꼭 안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정희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영수는 옆에서 도왔습니다. 채소를 썰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부지런했어요? 정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영수도 웃었습니다. 이제부터요. 늦었지만 배워볼게요. 기특해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이었습니다. 푸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밥을 먹으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공방 선생님이 내 작품 칭찬했어요.
전시회에 내도 되겠다고요. 정말요? 대단한데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당연하죠. 자랑스러워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인정받는 게 기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영수가 씻고 정희가 닦았습니다. 손발이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할게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하니까 좋아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며 웃었습니다. 차 한잔 할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마셔요. 정희는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찻잎을 넣었습니다.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잔에 따라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홀짝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편하네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갈등을 겪어서 오히려 좋았나 봐요. 몰랐던 걸 알게 됐으니까요. 맞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얘기해요. 속으로만 담지 말고요.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달도 떠올랐습니다. 저 달 봐요. 예쁘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영수도 달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우리 사진 찍을까요? 사진이요? 내 기념으로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영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셀카 모드로 바꿨습니다. 정희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좋은데요? 나도 마음에 들어요. 액자에 넣어 놓아요. 그래요. 거실에 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이야, 왜요? 사랑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같이 늙어가요. 서로 의지하면서요. 네. 그래요. 두 사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돈을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완벽한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조정이었습니다. 타협이었습니다. 성장이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극복했습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치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노후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햇살이 다시 비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니까요. 거실 선반에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옆에 새로 찍은 사진이 액자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웃는 두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지혜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작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쓰는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